얘들아, 반가워. 근데 너네도 오늘 가천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 쌤이 오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천대도 연구 많이 하는 학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 아는 범위 내에서 오늘 설명을 좀 잘해줄 테니까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알겠죠? 네.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논술 쪽도 생각했었는데 이제 인문 논술이랑 그치. 가천대 약술 논술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그렇지. 가천대 논술이긴 논술인데 약식 논술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작년까지 가천대는 적성고사라고 이제 시험이 전형이 있었었는데 킬러가 빠진 수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했다라면 가천대 논술은 그거를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냈다라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능 문제야. 예를 들면 수능에서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 문제를 서술하는 거지. 예를 들면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객관식인데 서술형.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쓰면은 40에서 50자까지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문 논술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리 논술이랑 문제의 어떤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적성고사의 서술형 버전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인문 논술이 문제가 몇 개 나오진 않잖아. 예를 들면 일반적인 논술은. 근데 혹시 가천대 논술은 몇 문제인지는 알고 있나? 여기서 차이점을 좀 얘기해주면 이게 왜 일반적인 논술이랑 다르냐면 얘네들은 문제가 15문제. 문과는 이제 국어가 9개, 수학 6개. 반대 이과는 국어가 6문제고 수학이 9문제. 논술 문제치고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문제 구성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논술이랑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이제 뭐가 있을까? 시험 범위. 그렇지. 얘는 범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제 1학년 국어 범위인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수학 1, 2 선택 과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실제로 국어는 이제 그 수능 범위랑 거의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만 범위가 들어가. 실제로 문제들이 그냥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낯익어. 왜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천대는 EBS 연계가 끝판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있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지. 지문은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수학 같은 경우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그 문제 유형을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천대 옛날 적성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역전의 전형이야. 내가 좋지 않은 내신 또는 좋지 않은 어떤 수능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역전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 또 궁금한 거 뭐 있어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경쟁률이 사실상 이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 올해 처음이니까. 근데 예상하자면은 한 20대 1에서 30대 1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 근데 일단 30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한 6대 1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 등급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몰랐지? 알려줄게. 실제로 최저 등급이 3등급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러면은 3등급 하나면 거의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가천대 논술을 보는 친구들이 대다수 친구들은 내신 4, 5, 6등급 애들이 제일 많을 거야. 근데 그 내신 4, 5, 6등급 애들이 수능 성적에서 수능 당일날 3등급 하나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상컨대 한 30% 정도는 날라갈 겁니다. 지원한 친구들이 30%는 날라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시험 당일날 미결시생들이 또 있어요. 그게 한 1, 20%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해볼 만한 시험이 되는 거지. 또 한 1, 20%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 아예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전형만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애들. 어떻게든지 그냥 한번 넣어놓고 그날 가서 운빨로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친구들. 근데 실제로 되진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빠지면 실질 경쟁률은 30대 1 정도 가정했을 때 6대 1에서 8대 1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합격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될까요?
문제 구성이 좀 알아야 되는데 얘네가 15문제 내잖아. 그럼 하나당 10점이야. 한 문제당. 그 몇 점 만점이지? 150점 만점인 거예요. 가천대 논술이 총 이제 그 논술이 60%고 교과가 내신이 40%가 들어가. 1000점 만점이야. 그럼 1000점 만점이니까 논술 600점인데 150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450점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빵점 맞으면 450점이 뜨는 거야. 빵점이 뜨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략 합격적인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느냐? 이건 가천대에서 예상치를 공개했는데요. 논술 등록자 추정 컷 정도 되는데 뭐 경영대학이 101점에서 106점 사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한 문제가 몇 점이라고 했었지? 10점. 10점. 그러면 총 몇 문제 본다고 했었지? 15개. 10개 정도 대가 되지 않겠냐? 경영대학교는. 사회과학은 뭐 9문제에서 10문제? 108점이니까 뭐 11개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문대학도 마찬가지로 94점, 9문제에서 대략 10문제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놓은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15문제 중에 한 10개 정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합격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제 추정치를 내놓은 건데 그게 대략 70%거든요. 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시험 봤을 때 50문제를 봤었는데 실제로 70%인 35개에서 38개 정도 때가 합격권이 많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똑같이 난이도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한 10개 정도 풀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문제 난이도를 조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 이게 가천대 답안지거든. 서술형이라고 했잖아. 답만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답만 맞춰서 10개는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10개 맞히면 된다면서요. 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0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한 문제 10점에 부분 점수가 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썼을 때는 이런 조건이랑 문장을 썼을 때는 뭐 2점, 이거 썼을 때는 3점,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낸 다음에 점수를 환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대충 쓰고 답만 10개 맞추면 불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럴 수 있지. 답 일부는 몇 개 틀렸어. 근데 내가 5문제는 아예 못 푸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걔는 또 내가 일부 접근은 좀 한 거야. 부분 점수를 따냈어. 그렇게 해서 100점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한 10개 정도 맞으면 된다. 어떻게 할만하지 않겠니? 네. 진짜 실제로 할만해. 그 문제까지 아마 모의고사 보면은 더 할만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가천대 측에서 제공한 한 문제 정도 제공해줬거든요. 예상으로 이렇게 낸다고. 수학. 봐봐. 이 정도 스타일로 될 거다라고 이제 예시 문제를 내줬는데 그 일반적으로 따지면 모의고사에서 한 12번, 13번 때 정도 때 문제 정도 수준으로 수학 같은 건 나왔었어요. 국어도 보시면은 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만 더 있는 건 아니지만 적성고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정하자면 이럴 수 있어. 과거 적성고사 때도 50문제가 있는데 다 평이한 문제 50문제로 2배 되느냐? 아니, 킬러 문제가 있어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에서 킬러 문제가 다 들어있었거든. 근데 아마 올해도 막 비슷하다면은 당연히 이 가천대 논술 전형에서도 킬러 문항들이 몇 개씩은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 킬러 문항 제외한 나머지는 생각보다 평이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 EBS 연계율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 따로 정시 공부랑 따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지. 맞아. 좋은 질문 해줬는데 어차피 우리 수능 공부하려면 다 EBS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수능 공부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 가천대 대비되는 거니까 정시 준비하면서 얘도 집어넣어도 되겠네. 준비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가 예상컨대 인기가 엄청 높을 거예요. 왜냐면 정시를 이제 하는데 또 만만하고 어차피 이거 대비하는데 문제도 비슷하고 하니까 다 지원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합격자가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수능은 어떠니? 답만 맞으면 장땡이지. 얘는 답만 맞았을 때 배점이 크게 높진 않을 거예요. 중간 과정을 다 서술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결과까지 내는 것까지는 애들이 해볼 수 있으나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거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건과 말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다시 말하면 답을 내는 데까지의 그 논리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을 훈련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10문제를 맞췄어. 답만.
점수는 뭐 3, 40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달 후, 2달 후가 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되게 재밌어. 한 달, 2달 지나잖아? 지금 솔직히 가천대에서 뭐 들어보기도 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궁금해서 오긴 한 건데 뭐 간절하진 않잖아 사실상. 지금 근데 2달 딱 지나잖아요. 중간고사 이제 딱 결과 나오고 유평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너무 가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쪽 지역 아이들은 워너비 학교 너무 좋아해. 특히나 이쪽 메디컬 쪽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물리치료라든가 뭐 간호 말할 것도 없고 인기 엄청납니다. 본인 내신 등급 몇 점대라고 했죠? 3점대. 4점대. 일단은 그 정도 내신이면 상당히 좋은 내신인데 실제로 가천대 내신을 돌리면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천대는 내신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교과 있지. 예를 들면 문과면 이제 국어 과목, 국어 교과, 영어 교과, 수학 교과, 사회 교과가 들어가는데 그 각 교과에 또 과목들이 있잖아. 수학이면 수학원, 수학도 이게 있잖아요. 그 과목이 제일 잘한 거 3개씩만 들어갑니다. 계산하는 방법들은 뭐 본인이 막 산수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학원에 오시면 우리가 프로그램 돌려줍니다. 그럼 가천대 내신으로 몇 점대인지 딱 나오니까 궁금하면은 나중에 그 생기부 하나 띄워오시면 우리가 다 계산해 줄게요. 알겠죠? 근데 여튼간에 얘기해주면 이게 내신이 400점이죠. 1등급이 1.0이 400점이 나오는 거래. 미등급이 몇 점이래요? 395점. 3등급은 395, 4등급은 385, 5등급은 380, 6등급까지는 다 5점씩 가야지. 7등급부터 어떻게 되지? 300? 여기부터는 솔직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가 되겠지. 근데 이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내신 1점대가 교과 논술을 왜 써? 쓸 이유가 없지. 얘네들 쓸 이유가 없겠죠. 2등급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 쓰겠죠. 3등급 초반까지도 거의 안 쓰겠지 사실상. 뭐 교과나 종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인데 굳이 이걸 교과 논술로 이 가천대 논술로 지원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아이들이 제일 3, 4, 5, 6대가 제일 많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4, 5, 6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죠? 얘네들이 제일 많이 지원할 텐데 그러면 점수가 차이 많이 나봐야 15점이잖아. 아까 한 문제 몇 점이었었어? 10점? 10점이었잖아. 15문제였었고 아까 보통 합격 커트가 10문제 정도 됐었으니까 실제로 만약 내가 내신이 굉장히 안 좋다면 한 문제 정도만 더 잘 맞출 생각을 한다면 그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부분 점수 좀 답은 안 나왔지만 부분 점수를 몇 개를 얻어내도 내신 한 등급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은 반영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실질 내신 반영 비율. 그래서 가천대 논술은 가천대 그 논술 시험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걔만 잘 보면 내신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얘가 이제 여기 있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을 얘네들 내신 반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천대 그 2개 교과에 한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받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지금 국어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 뭐 배우죠? 학교에서 고전 읽기. 그러면 내가 그 고전 읽기를 A를 맞아버리잖아. A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전 읽기를 A를 맞아버리면 아까 전에 국어 교과에서 3과목이 내신이 딱 들어간다고 했었지. 그 중에서 제일 내신이 안 좋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목 중에서 내가 내신이 제일 좋은 게 2, 3이 나왔다 칩시다. 근데 방금 고전 교과에서 A 맞았지. 그 3이 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진로 선택 과목에 A가 있으면 2개의 교과에 대해서 한 과목이 한 등급씩 올라갑니다. 이번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남은 시험 중에서 특히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A를 맞는 게 중요하다. 근데 실제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50% 사이 다 A를 주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내신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놔버리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얘는 버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A 맞을 수 있는 것들은 뭐 A 맞을 수 있으시면 좋다. 알겠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5개가 뭐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A야. 그럼 그 4과목 그 4개에 관련된 게 다 올라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2개의 교과에 한해서만
두 개의 교과에 한해서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 문제 푸는 것도 그건데 답안지 소술형으로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건 언제쯤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좋은 질문. 실제로 준비 기간은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우리도 지금 애들 모의고사 봤잖아.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봤거든. 그럼 대부분 이런다. 쉽대. 할만한데 선생님 채점하잖아. 부분 점수 다 까여요. 풀이 과정이 안 돼. 그래서 생각보다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한 5월 정도 봐요. 근데 아마 아이들이 많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은 6평 이후가 이제 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건 언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조금 빡세기는 합니다. 뭐 늦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애들 가끔씩 이런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 저 그냥 7월달 기말고사 때까지는 내신을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에 7월달 이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 내신이 몇이냐? 4.5 정도 됩니다. 근데 경험상 실제로 그 기말고사를 애만 완전히 올인한다고 해서 가천대 점수가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엄청 공부를 해서 진짜 가천대 내신을 환산했을 때 점수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한 등급이 올라간 거야. 그래봤자 이거 가천대 점수로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병행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정시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정시를 대비하면서 선생님 가천대 논술 대비되나요? 내용적인 건 되는데 글 쓰는 연습 때문에 조금 따로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 가천대 논술을 준비하면 정시는 당연히 대비되겠죠. 소설을 쓰는 정도인데 답을 체크하는 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국어 수학 정도는 거의 같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어랑 탐구 과목 하나거든요. 두 과목이 아니라 하나 정도는 해볼 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올해 이과잖아. 네. 이과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정시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약대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제로 정시를 들어갔을 때 경쟁률도 생각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입결 자체도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추천입니다. 이렇게 오늘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좀 알았어요? 네. 궁금한 게 좀 해결됐습니까? 네. 이렇게 일단은 아마 이제 학교를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 그치? 이제 끝나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관심도를 되게 많이 갖는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아이에 앞서서 정보에 대해서 좀 빨리 지금 접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대비를 할 수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